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유벤투스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네, 저희가 또 한번 이거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보도를 딱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 이 보도의 출발이. 그랬더니 이탈리아의 투토 스포르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여기 직접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봤더니 실제 기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지난 주말에 토트넘이 어디랑 경기했죠? 리버풀 경기했습니다. 리버풀 원정을 했는데 그 경기에 유벤투스 쪽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해라. 누구를? 3명의 선수가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자, 콕 찍어서 에릭센, 살라, 그리고 손흥민입니다. 세 선수를 보러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히 손흥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리 감독이요. 눈여보고 있다고. 특히나. 네. 사리 감독이 손흥민 선수는 특히 내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첼시에 한번 지휘봉을 잡으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좋은 선수, 좀 좋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처음에 보도했던 이 토토스포르트가 신뢰도가 좀 있어? 하도 요새는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이적설을 많이 뿌리니까. 토토스포르트가 굉장히 오래된 신문사예요. 1945년 됐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있던 데고, 여기가 여러분들 21세 이하 최고 선수상 시작하는 걸 이제 골든보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됐고 나름 좀 유명한 곳이긴 해요. 근데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는 하진 않는데,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유벤투스와 관련한 소식만큼은 많이 쓰고 비교적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투토스포르트가 본부가 있는 곳이 혹시 어디신지 아시나요? 이탈리아의 토리노입니다. 네. 이제 감이 딱 오시죠? 자, 토리노는 어디죠? 바로 유벤투스의 연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베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많이 쓰기도 하고 소스가 많으니까 친유베예요. 그러니까 유베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벤투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약간 사실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어떤 경기였다, 누구누구를 봤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온 걸 봐서는, 또 사리 감독이 어떤 이야기 생각까지도 한번 좀 기사화한 거를 봐서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왜 손흥민하고 그럼 연결된 거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유벤투스가 우리하고는 좀 약간 악연으로 지난 여름에 얽혀서 그렇지, 이탈리아에서는 어쨌든 대단한 팀 아닙니까? 지금 리그에서 8년 연속 우승하고 있는 팀입니다. 멤버들도 거의 굉장히 좋은 멤버들이 많은데, 근데 고민은 공격진 자체가 조금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라든지, 그다음에 이과인, 만주키치, 이런 선수들은 다 3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공격 라인 중에 조금 젊은 선수가 디발라가 있는데, 디발라는 원래 지난 여름에도 떠나네 마네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남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뭔가 확실히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될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키치도 지금 못 뛰면서 결국 이번 겨울에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과인은 좀 무슨 저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도 벌써 34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봐서는 그림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어쨌든 전천후 측면이건 세컨이건 전방에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유형의 공격수를 당연히 필요하고, 손흥민 선수 지금 절정 아닙니까? 절정. 유벤투스에서 보냈다고 하는, 시찰 보냈다고 하는 그 경기,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에서도 진짜 대단했잖아요. 골대 2번 맞추고, 진짜 하나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사실 어땠을 것 같아요? 유벤투스 보고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진짜 짱. 진짜 쏜 짱. 올라갔을 것 같아요. 사리 감독이 왜 손흥민을 그렇게 특별히 주목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싶어서 생각해 봤더니, 첼시 감독 할 때 손흥민에게 원더골 얻어맞았잖아요. 기억나세요? 하프라인부터 치고 가가지고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딱 골랐던 거. 그러니까 조르지뇨 막 뛰어가다 적당히 달려 못 따라가겠어, 이거 있었잖아요. 그걸 눈앞에서 사리 감독이 봤기 때문에 쏘는 무조건 데려와야 돼,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 같고, 이미 차붐의 기록과 121골 동률이죠. 이제 그 새로운 기록 깨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 후스코어도 있잖아요. 거기서 올 시즌 전체 평균 평점이 지금 매겨져 있는데 누가 1위인 줄 아닙니까? 토트넘 선수 중에 올 시즌 다 합쳐서
손흥민이 1등이에요. 폼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2골과 2개 어시스트, 4개 공격 포인트인데 이거는 해리 케인에 이어서 팀에서 2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절정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제 토트넘 현재 팬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모드리치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 그 투투스포르트가 쓴 것도 알겠고 유벤투스 급한 것도 알겠고 사리 감독이 손흥민 좋아하는 것도 알겠는데 가지 마. 뭐 이런 거죠. 안 돼. 만약에 그래도 일단은 가장 그 여론은 남아라. 이게 가장 큰 여론이고 그다음에 진짜 만약에 나중에라도 떠난다면 유베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 정도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우리가 뭐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은. 그래서 뭐 당장 근데 지금 이적 시장이 열린 것도 아니고 토트넘이 뭐 갑자기 손흥민을 겨울에 뭐 보낼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당장 옮겨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도 대단하구나. 웬만한 팀들이 다 이 직접 그러니까 그 직접 현장에 확인하러 보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냐면 보고서를 통한 검토는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가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보고서로 쭉 뭐 스탯이나 이 친구의 강점 보고서가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일단 거기까지 끝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서 봐. 그래서 나중에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직접 가서 볼게. 감독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퍼거슨 감독 예전에 그랬잖아요. 스카우트들이 쭉 보고서를 다 보고 스카우트 보낸 다음에 마지막 점검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보고. 근데 뭐 사리 감독은 많이 한다고 해도 직접 가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첼시에 뛰면서 이미 봤는데 간다면 그냥 여행이지 뭐 관광되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유벤투스도 꽤 실제로 진척이 좀 돼 있었던 것 같고 유벤투스뿐만 아니라 진짜 주가가 확 올라가 있구나. 참 대단하다 손흥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지금 주가를 한참 올리고 있고 더 그렇게 뭐 더 많은 관심들을 끌어내고 또 더 많은 임팩트를 보여주기 위한 또 이번 주말 경기 대단한 경기가 열립니다. 또 한 번의 머지사이드 원정을 가야 됩니다. 지난 주말이 머지사이드의 리버풀과의 원정이었는데 이번엔 머지사이드의 에버튼 원정을 가야 됩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임팩트를 보여주느냐 분명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계속 어떤 식으로든 지켜볼 겁니다. 자,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입니다. 지난번 리버풀 경기랑 똑같아요. 경기 시간도. 이거고 지금 토트넘이 이 경기에 좀 급합니다. 프리미어리그 3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또 에버튼도 좀 급해요. 에버튼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브라이턴에게 졌습니다. 이 경기가 또 분위기를 반전 쳐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순위가 양팀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세요? 순위도 지금 되게 급합니다. 모드리치 왜 웃니? 순위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맨유하고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처지가. 토트넘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이 세상에 이게 좀 진짜 안 어울리는데요. 11위입니다. 진짜 많이 떨어져 있죠. 에버튼도 마찬가지. 에버튼도 16위예요. 16위. 약간 중하위권 맞대결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두 팀 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예요. 11위, 16위니까. 자, 상대 전적 한번 볼까요? 최근의 상대 전적은 토트넘이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리그 최근에 13번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승 6무, 무패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에버튼이 마지막으로 토트넘을 잡은 것은 7년 전입니다. 2012년. 좀 오래됐죠? 그 다음에는 에버튼이 이긴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경기가 이제 많은 빅클럽들이 이렇게 계속 주시할 또 한 번의 경기가 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에 강했나요?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즌 때, 그, 토트넘이 에버튼을 크게 잡았던 거 기억하세요? 원정 가서 이번처럼? 6대2로? 그때 손흥민 선수가 날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잘했죠. 2골과 하나의 도움, 3개 공격 포트를 하나에 다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전 시즌에도 또 골을 넣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이 꽤 강했어요. 지금까지 뭐 도움 빼더라도 3골입니다. 다시 한번 뭔가 몰아치를 수 있는 그런 상대다. 에버튼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경기 일단 좀 부상이나 휴식의 변수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부상이 사실 홈팀 에버튼이 조금 걱정이 생겼어요. 네. 이 수명 미드필더인 마만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 뛰고 계속 좀 못 나오는 거니까 뭐 이번 특별히 변수라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이선 쪽에 브라질 출신의 기술 좋고 빠른 선수 있죠. 베르나르드. 이 선수가 지난번 리그 경기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못 뛸 것 같아요. 또 그런데다가 센터백, 우리 영화 타짜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예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네. 예림이나도 주중에 컵배를 치렀어요. 에버튼이. 근데 거기서 또 다쳤어요.
난 요 예리미나 다친 건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있고, 반면에 토트넘은 이제 슬슬 다 많이 복귀했죠. 예. 로셀소도 복귀했고, 포이스 같은 선수들도 복귀했고, 요리스안이 계속 못 나오는데, 가사니가가 지난 경기를 통해서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라멜라가 약간 부상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 모드리치도 별로 변수가 이렇게 되니까 라멜라도 열심히 뛰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부상기가 있어서 뛸지 안 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상의 여파만 보면 에버튼이 약간 고민이 있다. 근데 에버튼이 또 하나 더 고민이 있는 게 주중에 리그컵을 어쨌든 치르면서 예르미나가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에버튼이 이기긴 했어요. 리그컵에서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얼마 못 쉬고 또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에버튼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스쿼드가 지금 부상자들 때문에 이렇게 뎁스가 넓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좀 부담일 것 같고, 토트넘은 지난번 4부 리그 팀에게 진 게 오히려 이렇게 팍팍할 때, 에이, 리그컵 버려. 콜체스 4부 리그 팀에서 질 때는 막 이 사람들이 열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 리그컵은 좀 버리자. 버리고 다른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토트넘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토트넘이 휴식에 대한 변수도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발 라인업 예상 한번 볼까요? 홈팀 에버튼 4-2-3-1로 뛸 것 같은데, 일단 칼버트 루인 올 시즌 팀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는 이제 백업으로 출전했는데 지금 부상 여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칼버트 루인이 최전방에 갈 것 같고, 이선 쪽은 요 선수 올 시즌 에버튼 선수 중에 가장 꾸준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바로 히샤르리송이 측면, 그리고 세컨에 아스날 출신의 이워비,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 역시 아스날 출신의 월컷. 약간 좀 빠르긴 한데 좀 그렇죠. 자, 미드필더에는 또 바르셀로나 출신의 안드레 고메스, 그다음에 톰 데이비스가 이제 미드필더 쓸 것 같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이 선수도 좋습니다. 디뉴 쓰고 폴게이트, 마이클 킨, 시디베, 그다음 픽포드가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 볼까요? 토트넘은 4-2-3-1 역시 좀 뜰 것 같은데요. 일단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역시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알리, 에릭센 뜰 것 같습니다. 라멜라가 약간 부상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공산이 높고, 허리 쪽이 약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일단 시소코는 그냥 뛰게 할 것 같고, 윙크스냐 은돈벨레냐. 근데 진짜 윙크스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은돈벨레는 아직까지 완전히 또 적응하지 못한 느낌도 있는데, 제가 봐서 일단 윙크스로 안정감을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갖고 왼쪽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니 로즈가 이번에 경고 누적 징계로 못 뜁니다. 네, 이거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벤 데이비스가 쓸 것 같고요. 허리 쪽은 베르통원이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선발로 싶어요. 베르통원하고 알더웨이럴트, 오른쪽은 오리에, 골키퍼는 가사니가가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토트넘은 라이언 세센용 어디 팔았어? 안 뛰어? 아니, 부상 복귀 했다 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라이언 세센용 무슨 제2의 가레스 베일이네 말은 왜 안 뛰죠? 부상 안 돌아왔나요? 근데 이 경기도 저 찾아봤더니 요 경기 맞춰서는 부상 회복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맨날 그 주말마다 그 얘기를 드리니까 어쨌든 라이언 세센용이 이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버튼이 보면 강점은 아까 선발 라인업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강점 왼쪽이에요. 히샤르송하고 루카 디뉴가 있는 이쪽이 굉장히 좋은 라인입니다. 이쪽하고 어쨌든 그 토트넘의 고민은 풀백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풀백 쪽을 공략할 히샤르리송, 루카 디뉴의 플레이가 에버튼에게는 기대해 볼 포인트고, 토트넘은 두 가지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풀백들이 얼마큼 잘해줄 것이냐, 안정감 있게. 두 번째는 저희 맨날 마상이라고 하는 마음의 부상을 입은 선수들. 이 경기는 또 한 번 다 뛸 것 같아요. 에릭센이라든지 알더웨이럴트, 베르통원. 또 나왔을 때는 이 선수들이 또 얼마나 집중력을 보여줄지. 리버풀 경기에서는 사실 지긴 했는데 BBC MOT도 그 분석을 했더라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토트넘이 전방의 압박을 포함해서 진짜 많이 뛰더라. 그래서 좀 달라진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 경기까지도 좀 얼마큼 그런 걸 보여줄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마지막 끝으로 그럼 제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 생각은요, 지금 사리 감독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켜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골을 포함을 해서 토트넘의 승리를 걸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